상대방이 나를 먼저 때려가지고 내가 상대방을 밀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미끄러지면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어요. 이게 정당방위가 될까요? 결론적으로 안 됩니다. 쌍방 폭행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를 때린 건 맞아요. 하지만 계속해서 때린 게 아니기 때문에 과거의 침해인 거죠. 그리고 도망가거나 신고를 하라 이겁니다. 안녕하세요. 신탁의신 오상민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정당방위 쉽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형사사건을 대리해서 진행했던 사건인데요, 해당 사건에서도 피고인분이 상당히 억울한 사정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방위 주장을 했는데 하나도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이나 사법부 모두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인색하고요, 정당방위를 인정하더라도 상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경향에 대해서 한번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해당 세 가지 요건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도망가고 있는 가해자를 쫓아가서 두들겨 팬다면 이거는 정당방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침해가 아닌 과거의 침해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해서 침해가 있을 때 이를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한 목적에서만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당한 이유인데요, 이러한 정당방위 행위가 소극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지 적극적인 범위 내에서 공격의 형태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공격적 정당방위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이는 이론에서나 가능한 거고요, 실제 사례에서는 상당히 인정되기가 어렵고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나 인정이 됩니다. 과거에 정당방위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요, 상당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너무나도 유명한 사례인데, 집에 절도를 하러 몰래 들어온 절도범을 빨랫대로 때린 사건입니다. 이 경우에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황당하죠? 무슨 이유에서 그랬을까요? 이미 절도범이 제압을 당한 상태인데 구태여 빨랫대로까지 때릴 필요가 있느냐라고 해서 정당방위가 아닌 과잉방어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건에서 빨랫대로 때리신 분이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어요. 상당히 어이가 없죠. 물론 이 경우에 그 절도범이 칼을 들고 침입했다거나 라고 한다면 달라졌을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해당 절도범이 흉기도 휴대하지 않았고 이미 제압을 완벽하게 당한 상태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인데요, 상대방이 나를 먼저 때려가지고 내가 상대방을 밀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미끄러지면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어요. 이게 정당방위가 될까요? 결론적으로 안 됩니다. 쌍방 폭행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를 때린 건 맞아요. 하지만 계속해서 때린 게 아니기 때문에 과거의 침해인 거죠. 그리고 도망가거나 신고를 하라 이겁니다. 상당히 어이가 없죠. 이처럼 두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수사기관과 법원은 정당방위를 상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인정하고 잘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그래도 좀 완화돼가지고 정당방위를 많이 인정해주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정당방위가 잘 인정이 되지 않고 정말 특수하고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인정이 됩니다. 아주 오래된 사건인데요, 휴가 나온 군인이 술에 취해서 무려 5군데나 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예비 신부를 칼로 여러 차례 찔러서 살해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방에서 자고 있던 예비 신랑이 예비 신부의 비명소리를 듣고 와가지고 해당 군인과 격투가 벌어졌고요, 격투가 벌어진 와중에 해당 군인이 들고 있던 칼을 빼앗아가지고 해당 군인의 가슴을 찔러서 사망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결론적으로는 정당방위로 인정이 됐는데요, 정당방위로 인정되기까지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모두 이를 쉽사리 정당방위로 인정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판단을 미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비신랑은 예비신랑대로 뭐가 됐든 빨리 결론이 나와줘야
알아줘야 되는데 계속 변론이 미뤄지다 보니까 참으로 답답해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심지어 어떤 프로에서는요, 예비 신랑이 예비 신부도 죽이고 정당방위인 것처럼 이 상황을 꾸민 게 아니냐라는 말도 안 되는 의혹까지 제기했어요. 그런데 예비 신부의 손톱에서 해당 군인의 DNA가 나왔고 칼에서도 해당 군인의 DNA가 나왔으며 예비 신랑의 DNA는 예비 신부의 손톱이나 칼에서 전혀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정당방위라고 하는 게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참으로 험난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맡았던 사건인데요, 해당 가해자인 피고인도 참으로 억울한 사정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해 주진 않았고요, 심지어 정당행위까지도 인정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어떤 사안이냐면요, 해당 피고인이 밥집에서 술을 곁들여 가지고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나이가 많은 손님이 술에 조금 취해서 피고인 테이블로 와가지고 시비를 걸은 거예요. 그런데 피고인이 처음에는 술에 취한 데다가 나이도 많은 분이 와서 시비를 거니까 그냥 무시하고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한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와서 시비를 걸고 팔을 붙잡으니까 피고인이 팔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분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이게 팔을 뿌리치다가 넘어진 건지 아니면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중심을 못 잡아가지고 넘어진 건지까지는 알 수 없었는데, 이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게 주인이 와서 이게 일이 커질 것 같으니까 빨리 나가시라 라고 해가지고 피고인이 가게 밖으로 나가서 담배 한 대를 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술에 취한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따라 나와서 담배를 피고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코피를 계속해서 피고인 몸에 문대고 닦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고인도 열받을 대로 열을 받아가지고 주먹으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한 대 가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술에 취한 피해자가 바닥에 나뒹굴게 됐고요, 여기서 멈추거나 도망가거나 112에 신고를 했으면 뭐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도 있고, 설령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좀 더 가벼운 범죄로 끝났을 텐데요, 이 피고인이 너무나도 열을 받아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3대를 가격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요, 피해자가 완전히 의식을 잃고요, 며칠이 지났는데도 깨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게다가 몇 달 뒤에 간신히 깨어나기는 했는데 지능이 거의 뭐 3살짜리 아이와 같은 지능으로 돼버린 겁니다. 되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고인이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를 주장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고요, 단순 상해죄가 아닌 중상해죄라고 하는 아주 무거운 범죄로 처벌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정당방위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일단 방어만 하시고 도망간 다음에 112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물론 도망갈 수 없는 상태에서는 소극적으로 방어를 하시고, 공격적인 방어를 하더라도 제압을 당했다거나 또는 도망갈 수 있는 틈이 생겼다면 공격적인 방어 행위를 중단하고 멈추셔야 됩니다. 이처럼 정당방위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참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을 아시고, 정당방위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더라도 최대한 소극적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을 통해서 정당방위가 그렇게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